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하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한능검을 공략하기 위해 제가 구성한 최강 필살기 영상이라 할 수 있는 해품사의 한능검 키워드 저격 특강의 1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강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가면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가볍게 선사시대랑 고대시대 파트 1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부터 다룰 총 9강의 영상 중에서 이번 1강이 그나마 제일 짧고 쉬울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사료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주제를 고려하면 이번 게 그나마 가장 짧고 간단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이제 슬슬 강의 시작해보죠.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제 교재 공부 한번 하면은, 일단 제 교재가 7월 넷째 주,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고, 이번 기출은 43회부터 52회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출간이 늦어져가지고 원래 53회까지 다뤘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52회만 다루게 돼가지고 53회의 경우에는 그 제 블로그라던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올려놨으니까 한 페이지 정도만 따로 출력해 주시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써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뭐 교재 표준이 이런 식이고, 또한 제 전용 카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거나 아니면 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제가 특별한 자료 같은 거를 첨부할 예정인데, 아마 제 교재 기출 문제집을 구매해 주신 분들은 현재 지금 모의고사를 주는 걸로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교재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그 해당 회차에 가장 필요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 예정이므로 여기 주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목차 유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별표의 수는 빈출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이 별표가 무조건 많다고 해가지고 출제율이 높다 낮다를 제가 100% 장담할 수 없는데, 이 별표 수에 따라서 좀 자주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걸 최대한 구성할 예정이고, 특히 별표가 3개인 유형은 무조건 출제율 90% 이상이니까 별표 3개인 유형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심화편이 조금 더 좋아하는 유형은 빨간색, 기본편이 조금 더 좋아하는 유형은 파란색, 둘 다 좋아하는 유형은 검은색 별로 표시할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심화편에서만 주로 출제되는 유형은 따로 심화라고 표시할 건데 이번 1강에서는 없을 거예요. 이번 1강에서는 그런 주제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2강, 3강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세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제시하는 목차에서도 연기되지 않는 유형은 분명 있을 수 있는데 거의 95% 이상은 제가 강의하는 거에서 다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 일단 이 PPT 자료는 추후 제 정규 교재 아까 만든 것처럼 이론지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라서 원본은 제공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뭐 PPT를 캡처하고 그런 거 상관없는데 이 PPT 파일 자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상문제 영상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시험 뒷전에 올리는 예상문제 영상에서 제시하는 키워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관련 사료 및 함정만 제시할 거라, 조금 더 이 키워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원하면 별도 팀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특히 모든 유형과에서 관련 사료가 있는 기출을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기출 스포를 당하기 싫다면 패스하시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이 기출을 역대 기출도 다룰 거고, 만약에 특정 유형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동향이 발견된다면 최근 기출도 가져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최근 기출까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만 패스하고 보세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도움 될 거고. 자, 네 번째, 제가 제시하는 키워드는 99% 기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된 사례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가져온 거면 별도로 표시할 거고, 빈출 키워드는 빨간색. 그러니까 이 빈출 키워드는 심화편이던 간에 기본편이던 간에 어느 급수더라도 빈출 키워드면 무조건 빨간색 표시할 거고, 만약에 심화편이 조금 더 좋아하는 키워드면 파란색을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복습 안 하시면 머리에 안 남으니까 제가 찝어드린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들 머리에 꼭 넣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번에 다룰 목차는 이런 구성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시작하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선사시대 생활사부터 다룰 건데, 일단 이 선사시대는 출제율이 사실상 100%를 밟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시기를 출제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첫 문제는 그래도 좀 여러 시기 다루기 위해서 첫 문제로 1번은 선사시대를 내는데, 이 선사시대는 어떤 식으로 내냐, 매 회차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한 개를 내요.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51회 때는 신석기를 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52회 때는 청동기를 내요. 그리고 53회 때는 구석기를 낸다 치면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가 보는 회차에서 만약에 지난 회차에서 만약 신석기가 나왔다. 그럼 내가 보는 회차에서는 구석기나 청동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만약 다음 앞에 회차에서 구석기가 나왔다. 그럼 내 회차에서는 신석기 또는 청동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앞에 회차를 보고서 내가 하는 회차 중에선 이 2분의 1 중에 하나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찍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찝을 수 있어요. 키워드의 경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공주석장리랑 연천 전공리 외워두시고, 뗀석기 진짜 많이 나오고, 뗀석기랑 주먹도끼가 문제 키워드 정말 많이 나와요. 가끔 뭐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긁게, 쓴배 찌르게, 찢게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이 뗀석기랑 주먹도끼가 제일 중요하고, 정답 키워드로 동굴 및 막집에 살았다. 이게 99% 나옵니다. 가끔 이런 선지도 나오는데 정답 선지로는 이게 압도적 잘 나와요. 구석기 이것만 외우면 되고, 자, 신석기의 경우에는 역시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서울 암사동, 제주 고산리, 부산 동삼동 외워두는 게 좋은데, 특히 이런 키워드는 지역사 유형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여기 서울 암사동이랑 이 부산 동삼동, 제주 고산리는 지역사 유형 키워드 나올 수 있으니까 따로 외워두시고, 신석기 시대에 잘 나오는 키워드는 가락바퀴,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으로 갈돌과 갈판도 나름 중요한 키워드 나와가지고 외워두면 좋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가락바퀴랑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리고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 덧무늬 토기랑 이름 민무늬 토기도 그 키워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는데, 이름 민무늬 토기랑 민무늬 토기의 시기는 다르니까 이 수식어구에 주의하세요. 정답 키워드로는 이 농경 및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아니면 이 가락바퀴에 뭐 실을 꼽아가지고 뭐 오리를 만들었던가, 아니 빗살무늬 토기에다 식량을 보관했다. 이런 선지가 정답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빗살무늬에 식량 보관한 거, 가락바퀴에 실을 뽑아가지고 의류를 제작했다. 농경 및 정착 생활 시작됐다. 이게 잘 나와요. 뭐 유물의 경우에는 뭐 주먹도끼, 이게 구석기 시대에 제일 잘 나오고요. 신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이 가락바퀴, 이게 잘 나오는데, 가끔 심화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고, 그게 뭐 화면 차이인데 이걸 줄 수도 있고 이걸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빗살무늬 토끼도 잘 나오고, 이 갈도요가 갈판도 외워두면 좋고, 심화편의 경우 이 전무늬 토끼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경우에는 하는 거면서 사실상 이 부여 성공리만 돼요. 자, 그리고 다른 키워드로는 심화편은 이 거푸집이란 키워드 외워두면 좋아요. 이게 대부분 다 철기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이따 보겠지만 이 거푸집은 청동기 시대 키워드 나옵니다. 그리고 뭐 거친무늬 거울 외워두고, 이 고인돌이랑 민무늬 토기가 진짜 출제율 90% 키워드예요. 이게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미성리시 토기도 잘 나오는데 이 민무늬 토기가 더 압도적으로 나와요. 굳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요. 그리고 청동마을, 그러니까 청동, 뭐 거친 거,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 비하면 뭔가 좀 투박한 것들이 청동 시대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제사라던가 장신구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청동 시대부터는 좀 장신구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생겼다. 신석기 시대보다. 그런 거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한 장신구예요. 제사를 위한. 자, 그래가지고 정답 키워드는 계급 사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는 그 구석기랑 그 신석기 시대에는 평등한 사회를 유지했다면,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사회가 시작되었고, 반달 돌칼, 변홍사, 비파형 동겁, 이 키워드가 90% 이상입니다. 특히 이 반달 돌칼이랑 비파형 동겁을 더 중요하게 외워두세요. 반달 돌칼, 비파형 동검 정답 선지로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등장했다. 이것도 외워두시고, 특히 이 사유재산은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로서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는 사실상 출제율이 매우 낮아요. 제가 지금까지 기출 분석한 거에서 철기 시대를 낸 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 못 봤거든요. 그나마 철기 시대는 뭐 철제 농기구 및 무기란 선지가 제일 잘 나오고, 반량전, 오수전, 뭐 이런 화폐가 나오면 철기 시대다. 이것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철기 시대는 별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세형동검도 철기 시대 키워드인데, 세형동검도 정확하게는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지만 사실상 한능검에선 철기 시대로 낸다는 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유물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는 이 고인돌이랑 이 민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무조건 외워두시고, 철기 시대의 경우 이 세형 동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세형 동검이랑 비파형 동검 모양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자, 심화편의 경우에는 유물이나 생활상 힌트를 제시하고, 생활상이 주로 정답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유물 자체를 선지에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심화편이나 기본편이나 생활상과 유물을 주로 정답을 제시하는데, 특히 기본편은 좀 좋은 게, 기본편은 이 정답 선지로 유물 자체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심화편은 뭐 그냥 다 글로 제시하거든요. 근데 기본편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이런 유물들이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을 잘 구별해주시고, 아까 언급했듯이 이름 인무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이다 주의하시고,
자, 우경과 관련된 선지는 사실상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우경이 뭐냐면 소로 농사하는 건데, 소로 농사한과 관련된 키워드는 최초 기록에 지증왕부터 발견됐어요. 그래서 유물 같은 게 있으면 선사시대 때도 그 우경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유물이 발견된 게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우경과 관련된 선지는 이 선사시대 생활상 유형에서는 무조건 오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거푸집은 청동기 시대 키워드로도 등장한다. 이거 제일 많이 헷갈렸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문제 봐볼게요. 자, 일단 기본편 대표 기출인데, 기본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물이 선지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움집이라던가 갈돌과 갈판, 가락바퀴 나왔으니까 신석기 시대 관련된 2번이 정답이고, 자, 여기서도 봐봐요. 제가 이름 민무이 토기는 뭐라 했어요? 이름 민무이 토기는 신석기라 했죠. 그리고 아까 언급한 제주 고산이 유적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일은 안 보고 그냥 민무이 토기만 보면 민무이 토기니까 그냥 여기 청동골 방울 있는 5번이 정답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름 민무이 토기니까 신석기여가지고 여기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물로도 힌트를 줄 수 있는데, 심화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글로만 줍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도 아까 언급했듯이 부여성궁이 있으니까 청동기죠. 여기 비파형 동굴도 있고, 여기 봐봐요. 거푸집 제가 강조했죠. 거푸집은 제가 뭐라 했어요? 청동기 시대 키워드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거푸집이 철기 시대 때 주로 사용된 건 맞는데, 청동기 시대도 사용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동기랑 관련된 키워드인 반달 돌칼 이렇게 찍으면 선사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고조선 역사. 고조선 역사는 일단 제 기준에는 쉽게 출제될 경우랑 어렵게 출제될 경우 차이를 분석해야 되는데, 쉽게 출제될 경우는, 그러니까 고조선의 특징을 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고조선과 관련된 사실이 뭐예요? 내는 게 쉬운 유형이고,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고조선은 역사랑 관련된 그런 순서 문제라던가 사료를 응용해서 돼요. 이거는 솔직히 심화편만 준비하시면 되고, 기본편은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기본편은 여기까지 보고, 심화편은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편은 이거 전부 다 외우시고, 기본편은 이거만 보세요.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 단군안검, 위만, 우고왕, 번금팔조 이 4개만 외우면 풉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이 진번과 인두는 낼 수 있는데, 단군안검, 위만, 우고왕, 번금팔조 이 4개만 외우면 기본편은 끝났습니다. 자, 그 심화표를 준비한다면 이 왕검성이랑 키워드 추가적으로 외워두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했다랑, 이 특히 이게 제일 어려운데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정답 선지가 된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솔직히 이게 어떤 건지 몰라도 되고, 그냥 고조선에 있는 그냥 관직이구나,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나라에 어느 관직이 있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고조선 경우에는 상, 대부, 그 장군이다. 이거 외워두시고, 특히 이 진번과 인둔을 복속했다는 선지랑 이 번금팔조 선지가 진짜 잘 나와요. 특히 심화표를 준비한다. 이 진번과 인둔을 복속한다는 선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든 넣으세요. 그리고 이 위만과 우고왕 관련된 선지도 잘 나오고, 특히 만약에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 중개무역을 담당한다는 키워드도 심화편 키워드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면 순서 문제 내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능검에서는 그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를 내다 보니까 이 초반과 관련된 선지를 주고, 정답 선지로는 이 초반 역사가 아니라 이 위만과 우고왕 시기의 역사 사실을 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들이 나오면 정답률이 낮을 확률이 높고, 오히려 이 위만 시기랑 우고왕 시기랑 관련된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건 이따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위만 시기 관련된 키워드는 중개무역 담당, 인두미 징번 복속, 철기문화 수용이고요. 우고왕 시기 키워드는 조선상 역계경 진국 남하랑 한무제에 의해 멸망했다. 이게 키워드인데, 여기서 역계경이란 거 그냥 관리에 높은 관리.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았던 관리인데, 이 관리가 이제 고조선이 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국이라 해가지고 당시 그 고조선 밑에 있는 나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높은 관리도 그냥 톡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하냐,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를 해석하는 유형이 나와가지고 그 사료의 키워드 파악이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료를 좀 암기해 두면 쉽게 공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사료가 그만큼 별로 없고요. 자, 두 번째, 기본편의 경우에는 쉬워요. 그냥 기본편은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뭐 단군왕검, 위만, 뭐 번금팔조, 우고왕 뭐 이런 키워드 그냥 암기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번금팔조, 뭐 단군왕검, 뭐 우고왕 이런 거 주고서 정답으로 뭐 고조선이란 선지를 고르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시해요. 기본편은.
그리고 함정 같은 경우, 자 아까 언급했듯이 심화편을 준비한다. 심화편은 이 고조선 전기의 역사랑 후기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언급했듯이 정답으로는 대체로 후기의 역사를 제시할 확률이 높아요. 아까 언급한 이 위만과 우고왕 시기의 역사가 정답일 확률이 높고, 특히 이 위만과 우고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다 한능검에서 이 위만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정답을 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이걸 제대로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 시작해볼게요. 자 첫번째, 일단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 중에서 이 번금팔조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걸 분석해야 되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인다, 사형제. 자 두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을 갖게 한다. 곡식을 스스로 가져서 이게 재산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도 있고요. 자 세번째, 도둑질하면 남자는 노비로 여자는 비로 삼다는데, 자 노비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노비로 삼다는 거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왔다, 이거 이해할 수 있고, 여기 50만 전이란 재산이 있는 거 역시 사유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곡식을 갚는다는 거, 아니면 이 노동력 쓰는 거, 그러니까 노비란 것도 뭔가 일한 거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곡식이라던가 노비 부분을 보고서 노동력이란 걸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5번이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를 키워드를 주고 정답으로 이런 식으로 고조선을 줄 확률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기본편을 공략하기 쉬운데 심화편을 준비한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일단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사료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봐봐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밑줄 친 상황 이후에 이런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특정 시기 이후의 사실을 내면은 고조선 후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 했는데, 잡아봐요. 연희정수 징계에 공격받았다, 이거 제가 전기라고 했어요. 자 두번째, 준왕이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전기 관련된 키워드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 중개무역이라던가 역계경이 물이 이끄고 진구 같다는 건 후기 키워드라서 정답은 무조건 5번이고요 왜냐면 여기서도 여기 있잖아, 만도 망명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이 위만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면, 여기 영왕 요관이 한을 배반했다니까 여기 이 인물도 망명했다는데,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의 옛 땅인 상하자 살았다는데, 이게 사료가 어렵거든요. 그냥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해가지고 이 강가를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다, 위만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이 폐수라던가 오랑캐 복장하고 넘어온 사람이다, 위만이다,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당시에 중국에서 넘어온 인물이 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수 넘어왔다, 오랑캐 복장이다, 위만 외우시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고요. 진번과 인둔을 복속시켰고, 아까 언급한 중개무역 담당이랑 임둔, 진번을 복속했다, 이거 외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을선지는 전기랑 관련된 거 틀리고,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운 건 우거왕 시기라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도 이 위만 시기랑 우거왕 시기를 가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 철기 국가의 형성. 자, 이 철기 국가의 형성도 거의 매번 기출에서 나온다 봐도 돼요. 그냥 안 나오는 회차보다 나오는 회차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 유형도 무조건 공략해야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총 5가지 국가를 외워야 되니까 잘 참고하세요. 자, 첫 번째, 일단 부여부터 다룰 건데, 이 부여의 경우에는 이 만주 승화강이랑 키워드가 잘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충 한반도가 있다 치면은 이 부여랑 고구려의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에 위치했고, 특히 부여는 현재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과 관련된 위치에 부여가 건국됐다 보니까 만주처럼 현재 중국과 관련된 지역의 키워드가 문제에서 언급될 확률이 높고, 자 두번째, 사출도의 경우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동물의 이름을 딴 관직을 가진 관리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방 관할 구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외워두시면 좋고, 순장, 근데 이 순장이 가끔 가야 관련된 키워드 나오거든요, 아주 가끔. 근데 일단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일단 외워두시고, 특히 이 영고 제천행사인 거 외워두시고, 이 영고는 진짜 빈출 키워드, 극빈출, 그러니까 이 영고 외워두시고, 자 그리고 우제전법, 이 우제전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발굽으로 제사라는 거예요. 소발굽으로
그 제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 심화편이 외워두면 좋아요. 심화편이. 그리고 일책 12법. 그러니까 일책 12법은 내가 뭐 죄를 저질렀으면은 12배를 갖는 건데 이게 공시에서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는 그냥 사실상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고구려.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 경당 먼저 외워두면 좋은데 이 경당은 미성년 학교로서 뭐 활속이라던가 글 같은 거 가르치는 그냥 미성년 학교고요. 자, 두 번째 국동 대열의 경우에는 동굴이에요. 동굴.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 제천 행사.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 제천 행사, 이 제천 행사를 이 국동 대열이라고 불리는 동굴에서 했어요. 그걸 외워두시면 좋고. 자, 동맹. 이 동맹도 제천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 제천 행사. 그래가지고 부영, 고동. 부영, 고동, 부영, 고동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부영, 고동. 자, 세 번째 서옥제. 서옥제의 경우는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결혼 동맹이 아니라 결혼. 그러니까 고구려의 결혼은 서옥제. 이따 나눌 그 옥저의 결혼 관련된 건 민며느리자. 이거 외워두시고. 자, 부경. 심화표는 이거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고구려랑 관련된 창구라서 이 부경 외워두시고 제가회의 이거 외워두세요. 그리고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고구려가 이런 관직이라던가 직책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추가, 상가, 사자, 조이 이런 게 나오면 고구려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구려 매워요, 사자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가 엄하고 맵고 뭔가 세 보이는 이미지 있으면 고구려랑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암기시키고요. 자, 옥저. 옥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의 뼈를 하나의 과계에 모아두는 가족 공동묘 제도 있고 아까 언급했듯이 이 서옥제랑 민면의제는 각자 고구려랑 옥저의 그 결혼 관련된 그런 풍습 이거 외워두시고 소금 및 어물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는 키워드 가끔 나와요. 왜냐면 이 옥저랑 동해는 바다 근처에 위치했다. 이걸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옥저랑 동해는 바다 근처에 있다는 거 외워두시면 좋고 그 옥저의 경우에는 그 좀 중요한 관직으로서 읍군 및 삼로가 나오는데 여기 언급했듯이 동해도 읍군 및 삼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문제에서 읍군 및 삼로가 나왔으면 민면의제던가 가족 공동묘 모서 아 이건 옥저구나 구별하든지 읍군 및 삼로가 있는데 뭐 무천이라던가 뭐 조개호 책화가 뭐 있으니까 아 동해구나 이런 식으로 구별해야 돼요.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동해의 경우에 이 무천이 제천 행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부영, 고동, 동무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그리고 뭐 조계원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조계원, 책화. 그리고 동의 경우에는 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산물 단궁, 과마, 반화피 그래가지고 이 단과반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단과반. 그래서 이 특산물 외워두시고 사만의 경우에는 계절제. 그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뭐 영고 동맹 무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5월 10월처럼 뭔가 구체적인 월을 외워두면 좋은 게 사만이고요. 이 소도 신지, 의차, 청군 이것도 약간 좀 지배층? 약간 좀 좋은 직책 이런 관련된 건데 저 같은 게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사만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랑 멀리 있으니까 이런 천군이 날뛰어가지고 특수행정구역인 소도에서 별장 짓고 놀아요.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이 천군이라 불리는 놈이 고구려가 안 때리니까 날뛰어가지고 이 소도란 지역 만들어가지고 별장 만들고 논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접근법 경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어렵게 주자면은 이 고대 철기 국가와 관련된 여러 철기 국가의 사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고요. 그냥 기본편의 경우에는 여러 철기 국가 관련된 그냥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복습하면은 읍군과 삼로는 옥저랑 동해 모두 해당되니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다른 키워드까지 보고서 종합적으로 푸셔야 되고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서옥제는 고구려,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건 민면의제, 옥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거 중요한 팁인데 지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갈수록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순서예요. 이건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뭔 소리인지. 이따 이 옥저 문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두 국가를 동시에 출제하면은 5번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꼼수인데 두 국가, 그러니까 뭐 3번 문제로 뭐 가나 나라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걸 냈다면 항상 5번은 가 국가와 나 국가는 어떤 키워드이다. 이런 식으로 내는데 아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국가 중에서 겹치는 키워드 사실상 이 옥저의 읍구미 삼로랑 동해의 읍구미 삼로 외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5번 선지는 항상 가와 나 국가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데 겹칠만한 키워드가 없다 보니까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각 국가와 관련된 사료를 분석해보면은 일단 잡아봐요. 일단 이 부의 경우에는 이 영고 외워두시고 영고 그리고 여기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가지고 기륭을 점친다. 이게 바로 우제전법입니다. 아까 언급한
이거 외워두시고, 자 아까 언급했듯이 이거는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니까 부여는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번이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지리적인 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노와 서쪽은 선비 접했다. 이게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남쪽에 고구려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건 부여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고, 여기서도 순장제도 있고요. 이것도 외워줘요. 그러니까 순장, 영국, 우주전법, 남쪽 고구려 있다면 부여이다. 이렇게 외워도 좋고, 여기 경우에도 답이 아까 언급한 영고. 그래가지고 정답 3번이고요. 자, 고구려 다음으로. 고구려 경우 제가 뭐 강조했어요? 맵고 강하고 세 보이는 거 하라 했죠. 제가 말했죠. 고추가, 사자, 조이, 선인. 자, 매워요. 사자, 무서워요. 세고 무서워 보이는 거 있으면 고구려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요? 제가들이 모여 회의하는 제가회의.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관련된 건 제가 부경이라는 창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는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자, 두 번째. 여기서는 고구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산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지형이, 그러니까 산골짜기가 많다 보니까 고구려의 경우에는 험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산골짜기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하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부여의 경우에는, 이게 부여 사료인데, 부여의 경우에는 토질이 오곡이 자라기 알맞아가지고 농사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농사하기 좋으면 부여고, 농사하기 좋지 않으면 고구려다.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또 고구려 관련된 키워드 써. 여기 신랑이 신부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서옥제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언급했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서옥제다.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서옥제이다. 이거 암기하시면 좋고, 자, 그러니까 지금 부여랑 고구려 관련된 거니까 뭐 답은 1번인데, 이런 식으로 사료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옥저. 옥저의 경우에 제가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며느리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민며느리제다.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신부가 남자 신랑 집에 간다는 맥락이 나오면 민며느리제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민며느리제고, 여기 가족이 죽으면 뼈만 추려 보관하는 장례 풍습이 있다. 이게 뭐라 했어요? 제가 언급한 가족 공동 묘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기억해 두시고, 제가 언급했듯이 지도식으로 이게 내면은 순서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 순서대로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다는 옥저, 라는 동해, 마는 삼한입니다. 그래서 지도 순서대로 이거 적으시고 풀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지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옥저 관련된 사료 또 이거 있는데, 이게 맥포, 어염 등 해산물 이런 거 언급되면은 옥저고요. 특히 고구려에 예소됐다는 키워드인데, 만약에 헷갈린다면 이 맥포, 어염, 해산물 등이 언급되면은 옥저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아니야. 옥저 외에도 동해도 고구려 예소됐는데, 동해의 경우에는 여기 단궁, 반어피, 과마. 그러니까 이걸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여기 단궁, 반어피, 과마니까 얘는 동해고, 맥포, 어염 등 나오면 옥저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인 무천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옥저랑 동해 관련된 키워드니까 정답은 1번이죠. 민면의제 나왔으니까요. 아까 언급한 민면의제. 자, 그리고 동해 관련된 사료도 중요한데, 동해 관련된 사료는 아까 언급했듯이 uk군상로 나왔죠. uk군상로는 옥저랑 동해 둘 다 가능한데, 제가 구별할 수 있게 다른 키워드 보라 했죠. 그래서 여기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각 부족마다 그런 지역, 자기 지역을 중시하는 게 책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역을 침범하면은 소랑 말 등으로 배상하는 게 책화고요. 여기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게 조계혼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동해랑 관련된 거다 보니까 동해랑 관련된 건 무천이라 했죠. 그 정답은 3번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제가 복습 다시 드리면, 자, 무천이랑 단궁, 과마, 반어피. 그러니까 여기 무천, 단궁, 반어피, 과마 나오면 동해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만도 기억해주시면 좋은데, 사만은 제가 뭐라 했죠? 계절제라 했죠. 사만의 경우에는 계절제. 그래가지고 계절제면 뭐다? 5월, 10월 농사하고 씨뿌리하고 하면은 술 먹고 논다. 그래가지고 이 5월과 10월 두 번 넣으면 사만이다 기억해 주고, 사만의 경우에는 그 신지읍차가 언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보면은 사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천군, 소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랑 멀리 있으니까 신나가지고 이 천군이란 놈이 이 소도랑 특별지역 만들어가지고 별장 짓고 놓는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도 있으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순서라 했죠. 그래서 마지막인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기 국가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좀 앞에서 좀 빡세게 했으니까 좀 이번에 쉬워하는 유형으로 가야 유형을 먼저 넣었는데, 가야 유형은 저한테 배웠으면은 1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가야 유형은 진짜 쉬워요. 진짜 너무 쉬워요. 진짜 보너스 문제급이에요. 근데 심지어 평균 2회, 2, 3회에 한 번 출제되는 개꿀형이에요. 아, 진짜 이건 틀리면 바보예요. 저한테 배웠으면. 아니요, 틀렸으면 저한테 배웠다 하지 마요. 농담이고, 아무튼 가야는 딱 4개 외우면 돼요. 자,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 철의 생산량이 높다. 고분, 김해대성동, 고령지산동, 그리고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금관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시기에 멸망됐다. 이 4가지만 외우면 가야 문제는 10초 안에 풀이합니다. 그래서 가야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두 구스 모두 그냥 제가 제시한 4가지 키워드만 대입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심화편이나 기본편이나 가야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특히 가야 문제 가끔 문화유산 유형을 내는데, 문화유산 유형이 내면은 철로 만든 투구랑 갑옷이 있는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심화편 응시자만 한정해서 금관과야가 멸망한 거랑 관련된 사료를 추가적으로 암기해두면 좋아요.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화편만 이거 따로 외웁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가야 유형 경우는 최근에는 이 금관가야랑 대가야를 꼭 구별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 대가야를 주던지 아니면 금관가야를 주긴 하는데, 이게 금관가야인가 대가야인가 모르더라도 정답을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가야랑 관련된 기출을 보면은, 자, 가야랑 관련된 키워드. 자,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제가 뭐라 했어요? 가야 관련된 고부는 뭐라 했어요? 김해대성동, 고령 지산동. 이거 외워두시고, 제가 아까 뵀듯이 가야도 가끔 이런 식으로 순장이랑 키워드 주거든요. 근데 이 순장이랑 키워드는 사실상 부여랑 관련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일부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고분 고령 지산동 있으니까 절대 헷갈릴 게 없고, 제가 뭐라 했어요? 가야는 김수로, 철, 고분,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여기 진흥왕 때 신라의 복속, 신라의 왕에 의해 멸망했다.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 심화표를 준비한다면 이 사료를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면, 자, 봐봐요. 여기 가의 왕인 김구애가 왕비와 그 3명 아들, 큰 아들인 노종, 무력을 데리고서 보물을 가지고서 항복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김구애는 어떤 거냐면, 이 문제 제시된 금관가야의 왕이어서, 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이 김구애가 그 막내 아들인 무력과 함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해가지고 이 버풍왕이 예로서 받아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풍왕 시기에 이 김구애랑 김무력 등이 보물을 가지고 항복했다는 맥락이 나오면 금관가야의 멸망과 관련된 사료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철로 만든 투구 또는 갑옷이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했죠. 자, 갑옷과 관련된 선지 이거죠. 이게 바로 철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가야 문제는 이것만 알면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째 주제로 삼국시대의 왕 및 삼국의 대립을 다룰 건데, 이 주제는 오늘 다룰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 한 문제에서 넓게는 3문제까지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3개까지 연계해서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매 회차마다 다양한 사료랑 왕을 연계해서 출제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키워드랑 특히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한능검이 좋아하는 사료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 외워가세요. 자, 첫 번째 고구려의 경우에는, 고구려는 일단 태조왕부터 다룰 수 있고 하거든요.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다는 키워드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선 이 고국천왕부터 외우세요. 고국천왕부터 기출 잘 나와요. 그래서 고국천왕은 딱 이거만 외우면 돼요. 을파소가 진대법을 건의했다. 그러니까 을파소는 관리 이름이거든요. 이 을파소란 관리가 이 진대법을 고국천왕에 건의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2세기 후반 때 뭐 194년쯤인데, 그러니까 봄에 그 곡식을 빌려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갚는 구휼제도를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빌려준 제도. 그래가지고 고국천왕은 이 진대법과 을파소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이 동천왕과 고국원왕은 기본편보다는 심화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외우시면 좋은데, 이 위의 간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게 한 240년대쯤인데 이 키워드가 오답선지로 잘 나와요. 오답선지로. 지금까지 정답이 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선지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동서랑 시기에 이 그러니까 위는 당시 중국에 있던 국가 중 하나거든요. 이 위나라에 관구검이란 장수가 있거든요. 이 장수가 고구려 침략해가지고 크게 깼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위기가 왔어요. 당시에 이 위 관구검이 세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고구려 위기를 줬던 이 키워드가 오답선지 잘 나와가지고 그냥 시기가 이때쯤인 것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고국원왕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알아두세요. 이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이 371년의 사료가 진짜 출제율이 높아요. 특히 이 고국원왕의 이름도 알아두면 좋은데, 이 고국원왕은 사료에서 사유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사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이름을 외워두면 좋은 왕들은 이런 식 이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국원왕의 이름은 사유이다 외워두시고, 특히 이 평양선 전투도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평양선 전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고국원왕이 전사한 371년에 평양선 전투랑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평양선 전투랑, 그리고 나중에 임진왜란 시기에 조명연합군이 왜군과 붙었던 평양선 전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소수리망부터 이제 고구려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깨부셨다면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쭉쭉쭉쭉 성장해요. 그래서 소수리망 때부터 그 초성을 다졌는데, 소수리망은 딱 세 가지 배우면 돼요. 불태율, 불교, 태약, 윤력. 소수리왕이 고국원왕 때 발려가지고 소수리왕 때부터 몸을 열심히 불태워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지고 이때부터 더 떡상했다. 그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일단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이 그래가지고 출제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급빈출 왕은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광개토대왕은 이거 외워요. 백제정벌. 그러니까 장수왕도 백제를 정벌하게 했거든요. 한성 함락을 통해가지고, 당시에 이 한성 함락을 통해가지고 계로 왕을 전사시켰는데, 광개토대왕도 백제를 정벌했거든요. 그게 바로 병신년이에요. 병신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이 그 제위기간인 6년이 병신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료에서도 병신년에 광개토대왕이 그 신라를 깼다. 그러면 백제정벌이에요. 이거 연도 외워두시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라 내무랑 구원하면서 왜구를 퇴치했다. 그래서 당시에 신라 내무랑이 왜구가 침략해가지고 광개토대왕에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이 뭐 기병 5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 내무랑 구원했다.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이게 급빈출 사료예요. 급빈출.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에 공격해가지고 다시 대가야가 떡상하는 계기를 가져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시고, 이 영락이라는 연호 외워두세요. 한능검에서는 그 심화편의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연호를 키워 잘 주거든요. 이 영락 먼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연호가 영락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외워두시고, 기본편의 경우는 이 호명 그룹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랑 신라의 관계를 보여준 유물로서 활용되는데, 고구려가 신라에게 간섭을 했다는 증거로서 활용하는 게 호명 그릇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후연 격파도 외워도 좋은데, 이 후연은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위나라처럼 이 후연도 중국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중국이 막 5호 16국이라 해가지고 온갖 국가로 분열될 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격파했던 게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벌파 달려라 광개토대왕 할 때 중국에 있던 지역인데 그 중 하나 격파시켰다. 그냥 중국 때렸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따로 외워두시면 좋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왕. 장수왕이 진짜 출제가 높은데, 일단 장수왕의 이름은 거련이에요. 그래서 사료에서도 이 거련이라는 키워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 광개토대왕릉비, 아빠의 업적 기르기 위해서 광개토대왕릉비 만들었고, 충주고구려비도 스스로 세웠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거 외워두시고, 특히 광개토대왕릉비는 중국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석유형을 풀 때 중국이 언급됐으면 광개토대왕릉비고, 국내에 고구려 비석이 나오면 충주고구려비예요. 특히 이 충주고구려비는 지역사 유형 키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이 평양천도 연도 중요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이 한성 함락, 아까 언급했듯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가지고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인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한 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성 함락해가지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 그거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영양왕의 경우에는 정답 선지로 잘 안 나오는데 심화편의 경우 이거 외워두세요. 아차산성 전투. 이 온달 장군이 활동한 아차산 전투. 그러니까 6세기 말에 그 신라에게 한가를 빼앗겨가지고 그 찾겠다고 발생한 아차산성 전투가 최근 기출에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외워두시고, 살수대첩 이거 외워두세요. 살수대첩은 이따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오다선지로 이 이문집이라는 인물이 주도를 만든 이 신집이라는 역사서도 따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구려 백제 그 신라 역사서 3개 외울 건데, 그게 바로 신집, 서기, 국사 있거든요. 일단 그 고구려 영양왕 신집이 잘 언급된다. 외워두세요. 자, 두 번째, 백제의 경우는 훨씬 쉬워요. 고구려보다 훨씬 더 내 왕이 뻔해요. 자, 먼저 백제. 일단 백제는 그나마 시작되는 게 고이왕이거든요. 일단 고이왕이 아까 소술왕처럼 율령 발표했고요. 이 육자평이랑 신육관 등을 정비했는데, 그러니까 이 신육관도 정비가 신라의 골품지와 비슷한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고이왕의 육자평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하면 1등급 관리예요. 1등급 관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관리를 정비했다는데, 뭐 뇌신자평, 위사자평 이런 거 있거든요. 뭐 했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육자평 나오면 그냥 고이왕이다. 고이왕의 경우에 거의 2세기쯤에 활동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근초고왕. 근초고왕 중요한데, 최근에는 근초고왕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적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근초고왕과 관련된 키워드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고이왕 2세기라고 했는데 3세기부터입니다. 고이왕 3세기부터고, 다시 돌아와서 근초고왕의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산둥 및 규수지방 진출. 그러니까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게 근초고왕이에요. 이거 외워두시고, 이 서기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근초고왕 시기에 만든 역사서로서 현재 전해지지 않는데, 이 서기 역사서 외워두시고, 칠지도, 외나라 왕에게 하사한 칼, 외나라 왕이 하사한 칼인 이 칠지도 기억해두시고, 특히 아까 언급한 이 평양선 전투 및 고구마 전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근초고왕과 고구마랑 관련된 이 사료는 꼭 외워두시고, 칠지도랑 서기를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침류왕은 솔직히 기본편보다 심화편을 좋아하는데 그 불교를 공인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더 외울 거 없고. 자, 네 번째, 무령왕. 일단 무령왕이랑 성왕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편이던 간에 심화편이던 간에 이 무령왕과 성왕은 버렸으면 문제 못 풀어요. 진짜 이 두 명이 솔직히 출제로 거의 6, 70번 먹고 들어가요. 최소. 진짜 10명 내면 한 6, 70번 얘네가 된다 될 정도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령왕이랑 성왕부터 먼저 공략하세요. 자, 첫 번째, 무령왕릉. 일단 무령왕릉이 제일 중요해요. 자, 무령왕 내면 무조건 무령왕릉을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 이 22담로의 왕족 파견을 정답으로 낼 확률이 높아요. 좀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중국 남조 양과 교류했다는 게 정답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남조 양나라랑 교류했다는 거랑, 그러니까 이 중국 남조 양나라랑 교류를 해가지고 그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무령왕릉이 벽돌 양식이에요. 벽돌 무덤. 그러니까 벽돌 무덤으로 지은 이유가 이 중국 남조 양나라랑 교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피장자 및 축도 연대가 유일하게 확인되는 게 무령왕릉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 피장자라는 거는 이게 묻힌 사람이,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무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무령왕릉은 무령왕이 묻혔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축조 연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축조 연대는 따로 외워두세요. 1971년이다. 1971년이다.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 특히 심화편의 경우 이거 외워두시면 되죠.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시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것도 따로 외워두세요. 심화편의 경우에만 한해서요. 자, 그리고 성왕도 진짜 출제가 높은데, 이 사비천도랑 남부여 국호를 사용하면서 중흥을 도모했어요. 그러니까 백제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538년에 사비를 선도한 다음에 남부여로 국호를 바꿨는데, 나중에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에게 사망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뭔 얘기냐면, 당시에 성왕 시기에는 이미 백제랑 그 신라랑 동맹을 맺은 상태였는데, 이 그 백제랑 신라랑 연합해가지고 고구려 한강을 뺏어가지고, 백제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그 한강 하류 지역을 뺏어버렸고, 신라의 경우에는 한강 상류 지역을 먹었는데, 신라가 이 백제의 한강 하류 지역도 욕심이 나가지고 이 하류 지역을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선지에서 그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신라가 원래 상류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백제의 하류 지역을 차지해버려가지고 하류 지역을 차지한 것 때문에 성왕이 빡쳐가지고 관산성 전투를 일으켰다는 시기형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가 하류 지역 뺏어가지고 관산성 전투가 발생했다.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진짜 시기형 문제 극빈출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무왕. 무왕의 경우에는 이 익산 미륵사를 건립했는데, 이 미륵사 내에 있는 이 미륵사지 석탑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걸 기억하면 좋아요. 이건 탐유형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마지막, 의자왕. 심화표를 준비한다면 이 의자왕도 좀 기억해두면 좋은데, 의자왕의 경우에는 이 대야성 전투, 그러니까 대야성 전투에 그 윤충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당시에 그 신라의 김춘추랑 관련된 그 김춘추의 가족을 살해한 것 때문에 그 김춘추가 빡쳤던 게 이 대야성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 642년을 따로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세 번째 신라. 신라의 경우에는 앞서 다룬 왕에 비해서는 내 왕이 좀 적어요. 대신 키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적은 대신 키워드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신라의 경우에는 일단 이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 사실상 90% 출제율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왕은 오답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연도형 문제에서는 선덕여왕이라든가 문무왕은 정답으로 잘 안 나오고, 사실상 왕 업적 내거나 시기형 문제 내면은 다 이 색과 관련된 걸 내요. 그래서 일단 이 셋부터 먼저 공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지증왕. 지증왕의 경우에는 동시전. 이 동시전의 경우에는 시장 감독 기구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이 동시전은 지증왕인데 나중에 나오는 이 경시서는 고려시대의 시장 감독 기구이고, 나중에 좀 미리 외워두면은 평시서는 이 경시서를 개편해서 만든 조선시대의 시장 감독 기구예요. 이것도 따로 외워두시고, 순장을 금지시켰다. 이거는 좀 심화편이 알아두면 좋고, 신라의 국호를 정비했다. 그러니까 뭐 신은 나라에 새롭고 뭐 나는 사방을 망라한다, 이런 식으로 신라 국호를 정비했고, 왕 호칭을 사용했다. 우리가 뭐 거서관, 차차옥, 뭐 이사금, 마립간에서, 그러니까 이 지증왕 시기에는 마립간에서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 이것도 진짜 급빈출 키워드. 그래서 사실 기본표를 준비한다면 이 신라 국호 정비, 왕 호칭 사용, 우상국 정벌 세 가지만 외우면 기본표는 다 풀어요. 이 세 가지 외우면. 근데 심화표 준비한다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표는 이거 외에도 동시전, 순장 금지, 그리고 우경을 실시했다. 우경 실시, 그러니까 소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 최초 기록이 이때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우상국 정벌 이사부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버풍왕. 버풍왕의 경우에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이건 미리 얘기할게요. 나중에 을미개혁이라고 그 개항기 시기에 계약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냥 가볍게 들어요. 지금 을미개혁에서도 연호를 사용하는데, 을미개혁의 연호는 건양입니다. 그래서 건원과 건양을 잘 구별해주시고, 버풍왕 시기에 신분제도 관련된 골품제를 정비했고요. 근광가야 합병했고요. 병부설치, 이건 그냥 군사 관련된 거고, 불교를 공인했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버풍왕은 내가 기본표를 준비한다. 골품제 정비, 근광가야 합병, 불교 공인, 율령, 이거 먼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가끔 기본편도 이 병부 낼 수 있는데 일단 이 셋부터 먼저 외웁시다. 그래가지고 특히 한능검에서 그 불교 공인과 관련된 왕도 잘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교 공인된 왕은 꼭 외우세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고구려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고구려는 소수림, 백제는 침류, 그리고 신라는 그 버풍왕, 이런 식으로 불교를 공인한 왕도 외워두고, 상대등이라 해가지고 아까 우리 그 백제 육자평 얘기했잖아요. 상대등은 신라의 가장 높은 관직이에요. 그리고 법 같은 거, 율령 법 만들었다. 그것도 따로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진흥왕. 진흥왕의 경우에는 거칠부 국사 편찬 외워두시면 좋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역사서 외우라 했죠. 역사서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영양왕 시기에 이문집이 신집을 만들었다 외워두시고, 백제의 경우에는 근초고왕 시기에 그 서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진흥왕 시기엔 거칠부 국사력은 국사를 편찬했다. 이게 극빈출 키워드예요. 심화편의 경우는 이게 정답 선지로 잘 나올 수 있어가지고 외워두시고,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 이것도 극빈출 키워드예요.
그리고 대가야를 합병시켰다. 그래서 금관가야, 대가야 이거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 화랑도를 정비했다. 화랑도를 정비한 것도 기본편이랑 심화편 진짜 잘 나온 키워드라 화랑도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심화편 준비한 다음에 이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황룡사를 완공한 건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황룡사 내에 있는 세부 건물인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한 거는 선덕여왕식인데, 황룡사를 건립한 건 진흥왕식인 것도 헷갈리면 안 되고, 또한 다양한 순수비를 건립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사실상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이 북한산 순수비랑 넓게 보면 한 단양 적성비 이것까지 외우면 되는데, 심화별 준비한다. 단양 적성비, 마운영비, 북한산비, 북한산 순수비, 황초룡비 모두 다 진흥왕과 관련된 순수비다.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뭐 언제 세웠다 이런 거 어디 있다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진흥왕 관련된 거다 그런 거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한능검에 내는 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진흥왕 관련된 거니까 진흥왕 관련된 비석이 많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아요. 자, 네 번째, 선덕여왕. 선덕여왕의 경우에는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비단과 염종이라는 게 이 선덕여왕이 여자거든요. 최초의 여성왕. 그래가지고 이 여성왕이 정치에 드럽게 못해가지고 갈아엎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거를 김유신이 진압했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시고, 선덕여왕 시기엔 좀 건물 같은 게 많이 지어졌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분황사 모든 석탑이랑 첨성대랑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황룡사랑 선덕여왕의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은 구분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은 자장의 건의를 받아서 시행했어요. 이게 승려예요. 자, 마지막 문무왕. 문무왕의 경우에는 일단 이 대왕왕이란 거, 대왕암이란 키워드 기억하면 좋은데, 이 대왕암이란 거는 내가 죽더라도 이 대왕암이란 곳에 묻혀가지고 내가 용이 돼가지고 이 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은 그런 일종의 그런 지역 같은 거, 바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매소성 기벌포전투, 당시에 그 신라랑 당나라랑 그 싸웠다는 전투랑 이 삼국통이 이뤘다.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삼국시대 키워드는 다 공략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가 좀 길었는데, 삼국시대 왕이랑 삼국의 대림 유형의 접근법이랑 함정 피하기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 일단 접근법의 경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앞서 다룬 왕의 업적을 암기한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고대시대의 사료를 파악하는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화편이 이 사료를 파악하는 거 어려워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제가 그나마 빈출도가 높은 사료들은 지금 다 다뤄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기본편의 경우에는 왕 업적만 암기해도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조금 뭐 이것까지 하면 그게 문제 없어가지고 심화편과 관련된 것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드리면, 일단 첫 번째, 최근 그 한능검 심화편 경향은 역대 기출 사료를 재활용해가지고 두 시기 사이 역사서 사실 유형을 내던지 순서 유형을 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고대시대는 사료를 낼 만한 게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 이제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젠 옛날에 또 사료를 재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내는데, 그게 그나마 두 시기 사이여서 사실 유형이거든요. 그나마. 근데 어차피 옛날 사료를 재활용하니까 그 사료들만 외우면 엔간을 쉽게 풀 수 있어가지고 너무 쫄 필요 없고요. 자, 두 번째, 나제동맹의 사례를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따로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 순서대 다룰 건데, 이 나제동맹 관련된 게 심화편에서는 키워드로 종종 나와가지고 따로 외워두시면 좋은 게, 자, 첫 번째, 일단 비유왕이랑 놀지왕인데, 그러니까 이 비유왕이 백제왕, 그 놀지왕이 신라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최초로 동맹을 맺은 거고, 나중에 아까 언급했듯이 475년에 그 백제 그 계로왕 시기에 한성이 한나됐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동맹을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둘끼리 이렇게 좀 붙어 먹은 건데, 특히 이 동성왕과 소지왕 시기에는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433년이랑 493년은 따로 외워두시면 좋고, 특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연도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따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 왕이랑 삼국의 대림 유형 사료랑 기출 관련된 거를 좀 공략드리면, 그 일단 아까 언급했듯이 제가 중요한 사료 여러 가지 있다 했으니까 그것들만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제가 첫 번째 강조한 사료가 어떤 거냐면, 고구건왕이랑 그 근초고왕이 싸운 371년의 사료인데, 제가 언급했듯이 여기 백제왕, 이게 백제왕이 근초고왕이에요. 그래서 이 병력 3만 이끌고서
갔는데 이 화살에 맞아서 이 사고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 왕이 가끔씩 이게 왕이라 써있지 않고 사유라고 써있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국 원왕이 그 백제왕에 의해 가지고 이 화살을 맞았다는 사료가 나오면 이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에 의해서 사망한 371년의 시기다. 따로 외워두시고, 자, 두 번째, 그 아까 제가 또 다른 걸로 언급했듯이 475년에 한성이 함락됐다 했죠. 그러니까 475년에 한성이 함락된 것도 기억해도 좋은데, 자, 봐봐요. 여기 고구려왕 거련, 제가 뭐라 했어요? 거련은 장수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백제왕 경이라고 있는데 이 경이 계로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련은 장수왕, 백제왕 경은 계로왕. 특히 아들이 문주왕이니까 아빠가 계로왕이다. 이것도 따로 외워두시고, 이때 계로왕은 경은 피살이었어요. 장수왕에 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 계로왕이 사망했다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초고왕, 장수왕 관련된 시기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그 장수왕 이전에 활동한 왕인 광개토 대왕의 후영격파.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 사료 중요한데 제가 광개토 대왕 관련된 사료에서 그거 강조했죠. 광개토 대왕은 제가 뭐 강조했어요? 내무랑을 구원했다 했죠. 내무랑. 그 내무랑을 구원해가지고 400년에 왜구를 격퇴한 거 도와줬는데 이 기병등 5만 명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했던 맥락 나오면 광개토 대왕의 내무랑 구원 400년입니다. 이거 따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5만 명, 고구려군이 외적을 퇴거하고 신라를 구원했다. 이 세 가지를 외워두세요. 그리고 지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오르고 얘기했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러 가면서 당시에 금관과야 근처를 공격했거든요. 금관과야 근처를 공격해가지고 당시에 금관과야가 쇠퇴를 하고 대신 대가야가 성장하는 계기를 가져온 게 이때여가지고 이것도 따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일단 고구려 관련된 사료부터 먼저 좀 차례를 짚어드리면, 고구려의 경우는 또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영양왕과 관련된 심화편 키워드 사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90년에 아차단성 전투 있다 했는데 여기 온달과 신라군과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했다는 이 아차산성 전투가 언급되면은 59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외워두세요. 참고 답은 여기서 2번인데 이게 642년이거든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직 다룬 파트가 아니라서 일단 답이 642년이란 것만 알아두시고, 자, 네 번째, 여기서는 제가 다음에 이거 신라랑 관련된 사료 다룰 건데 백제랑, 여기서는 일단 이거 중요해요. 자,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라는 사방을 망라해서 이를 나라 이름을 삼는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이 신라를 국호로 삼는다. 그래서 신라를 국호로 삼았으니까 이거는 지증왕과 관련된 사료예요. 그래서 신라랑 관련된 사료에서 이거 외워두시고, 자, 여기 백제왕인 명농이 관산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명농이란 이름도 외워두시는데 명농은 성왕입니다. 그래서 성왕의 이름은 명농이다. 이거 외워두시고, 당시에 관산성 공격했는데 이 백제왕이 죽였다는 거는 성왕이 이때 사망했으니까 관상선 전투 554년이라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지증왕, 지금 그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과 싸운 왕은 진흥왕이니까 이 사이는 버풍왕이 돼가지고 버풍왕과 관련된 근관과야 복석인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거 좀 추가적으로 또 알아두면 좋은 사료 몇 개 가져왔는데, 일단 아까 언급했던 거에서는 지금 관산성이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한능검에서 그 관산성 전투를 더 어렵게 주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구천에 이르렀다는 사료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구천이 언급되면은 관산성 전투랑 관련된 시기구나 외워두시고, 시호를 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왕과 관련된 관산성 전투의 사료이다. 이거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천을 외워두세요. 구천.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제가 433년에 비유왕이랑 눌지왕을 기억하라 했고, 제가 493년에 소지왕과 그 백제 동성왕과 소지왕을 외우라 했는데, 이 백제왕 모대가 동성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동성왕 모대가 그 신라의 이벌찬 비지의 딸과 결혼한 게 결혼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93년이다. 따로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이 이벌찬 비지,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이벌찬 비지를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대는 동성왕, 이벌찬 비지는 그 493년에 결혼운명과 관련된 사료이다. 이거 외워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언급했죠. 답이
이 관산성 전투 발생한 이유는 백제와 신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소복했는데 당시에 신라의 그 진흥왕이 백제가 먹은 한강 하류 지역도 뺏고 싶어가지고 뺏어버려가지고 그 성왕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관산성 전투를 이끌었다.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백제와 관련된 사료 또 외워도 좋은데, 대야성 전투. 대야성 전투는 백제의 의자왕, 뉴스페이퍼왕, 뉴스페이퍼가 아니라 그 체여왕이 의자왕과 관련된 사료인데, 이 왕이 장군 윤충 언급되고, 이 신라의 대야성 공격했다. 이걸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윤충과 신라의 대야성 공격했다. 이걸 외워주면 좋은데,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김춘초의 가족인 뭐 풍석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죽었다는 것까지 외워도 좋아요. 참고로 이 의자왕과 관련된 키워드가 또 마지막 뭐가 있냐면 황산벌 전투예요. 황산벌 전투. 그래서 계백의 걸사들을 보내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 관련된 게 의자왕의 대표적인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좀 왕 업적이 좀 힘들었는데 뒤에 파트는 그나마 조금 쉬우니까 잘 따라와 봅시다. 자, 6번째, 고구려 대왕장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쉬우니 걱정 마세요. 이건 좀 최근 기출에서는 좀 심화편보다는 기본편이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심화편에서는 솔직히 이게 낼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사료도 레벨이 너무 쉬워가지고 심화편보다는 좀 기본편이 좋아요. 일단 이 외세방어 순서를 좀 외워두면 좋은데, 외세방어 순서 유형은 딱 4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살수대첩,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참고로 이 이때 천리장성은 부여성부터 비사성. 그래서 그 부여성부터 비사성의 그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고구려식이고, 나중에 외울 건데 압록강이랑 도련포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 도련포에 그 천리장성 또 축조하는데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룰게요. 그냥 참고하세요. 일단 지금 외워야 될 건 부여성, 비사성 사이에 천리장성 축조했는데 63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47년에 완성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외워두면 좋아요. 왜냐면 연개소문이 너무 좀 독단으로 나가니까 연개소문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이 연개소문 죽이려다가 오히려 연개소문이 먼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다 갈아 엎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없애버리고 보장왕을 왕으로 앉히는데, 이 보장왕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개소 그 계기로 영유왕 없애버리고 보장왕을 앉혔다는 것을 이유로 당시 당나라가 너희 나쁜 놈들이네 하는 걸 명분으로서 쳐들어온 게 안시성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침입했는데 그때 당나라 방어한 전투가 안시성 전투이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 방어랑 관련된 키워드는 살수대첩, 이 을지문덕이 우중문 등 우중문 아니고 그 살수대첩 때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엄청나게 억세버린 전투가 살수대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우중문은 수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중문과 을지문덕을 같이 외워두세요.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인물, 우중문은 수나라 인물 같이 외워두시고, 가끔씩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뭐 별동대는 외워두세요. 별동대는 외워두면 좋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로 줄 때도 있더라고요, 기출에서. 그래가지고 이 육군 113만이랑 별동대 30만은 따로 외워두세요. 이게 가끔씩 기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당나라 관련된 키워드는 당태종 이세민, 안시성, 양만춘, 그리고 흑산. 그러니까 가끔씩 그 흑산 자체를 힌트 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나라랑 당나라 관련된 인물이랑 장소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두세요. 그래서 심화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수대첩이랑 안시성 전투 관련된 사료를 파악해두면 좋은데 진짜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살수대첩이랑 안시성 관련된 사료가 너무 쉬워가지고 솔직히 사료 자체 파악하는 것보다는 612년에 살수대첩이랑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발생했다는 것도 먼저 외워두시고,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연개소문 정분 정도 642년을 알아두시면 기출풀이할 때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에 이거부터 먼저 외웠어요. 이 642년에 연개소문 정변도 발생했고 대야성 전투도 발생했다 외워두시고, 그냥 기운편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그냥 살수대첩이랑 안시성 전투 관련된 키워드를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심화편을 위해서 키워드를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연개소문 사망연도는 약 665년 또는 666년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사료마다 달라가지고 일단 대략적으로 고구려 멸망 직전에 연개소문이
사망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기본편의 경우에는 특히 이 살수대첩이랑 안시성 전투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기본편 사람들이 수나라가 먼저 진입했는지 당나라가 먼저 진입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수나라 먼저 다음에 당나라입니다.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라 헷갈리면 안 되고, 특히 심화편은 최근 동향을 좀 알려드리면, 이거 진짜 적어두세요. 심화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살수대첩이랑 안시성 전투 자체만 내면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아까 언급한 삼국시대 대립, 아까 언급한 이런 유형,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서 언급된 사료를 응용해가지고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따 다음 페이지에 다룰 삼국시대 통일 과정에 사료랑 연계해서 이 사료 연계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까 언급한 사료 중에서 이 554년 사료가 그 살수대첩이라 보니까 안시정 전투보다 앞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를 가해다주고 뭐 나에다가 뭐 안시정 전투를 주고서 그 사회의 역사로 뭐 살수대첩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대립 사료랑 삼국시대 통일과정 사료를 이 살수대첩이랑 안시정 전투랑 연결해서 이해하는 문제가 최근에 좀 동향이어가지고 따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기출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기본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612년, 그러니까 별동대, 수나라,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편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만 외우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으니까 쉬워요. 그나마 어렵게 내도, 여기 봐봐요. 지금 살수대첩 있죠. 자, 살수대첩은 제가 수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시정 전투는 당나라였죠. 그래가지고 수당 순서 먼저 기억해 두시고, 여기 봐봐요. 지금 흑산 나왔고, 흑산, 여기 당나라 나왔고, 흑산이랑 그 당나라 나왔으니까 이거 보고서 안시성 전투이다. 그래가지고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다. 그리고 수나라는 살수대첩이다,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이다. 이거 순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만 외우면 문제 쉽게 풉니다. 근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 심화편은 이렇게 내요. 심화편의 경우에는, 근데 솔직히 사료가 쉬운 게 기초에서 이런 식으로 살수대첩의 경우에도 이렇게 살수라는 키워드를 주고요, 그 안시성 전투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장소 급히 안시성을 공격했다, 이거 줘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살수대첩이구나 612년, 안시성 전투구나 645년이다, 이거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답은 뭐 여기서 을지문덕이 그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정답이고. 그래서 이 사료 자체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요, 최근 동향은 이런 식으로 아까 언급한 거려 뭐라 했어요. 제가 거려는 장수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려 장수왕이 여기 왕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을 475년에 물리쳤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국의 대립의 사료랑, 아니면 삼국시대 통일 과정이랑 아까 언급한 이런 안시성 전투 사료, 이런 식으로 삼국의 대립 또는 삼국시대 통일 과정과 관련된 사료를 연결해서 조금 더 문제를 딥하게 내는 게 최근 동향인 걸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답의 경우에는 이 안시성 전투가 645년이니까 그 4위인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최근 한능검 심화편의 고구려 대항쟁 유형 경향입니다. 자, 그럼 이번 1강의 마지막 주제, 이 주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강의에서는 삼국시대 통일 과정이랑 삼국의 대립만 제대로 외웠어도 50%는 먹고 들어갔어요. 나머지 파트는 쉬우니까 이 두 가지 먼저 완성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삼국시대 통일 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냐, 자, 이 순서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야성 전투를 통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백제 윤충이 김춘추의 가족을 없애버렸다 했죠.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이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먼저 고구려의 보장왕에 가가지고, 그 보장왕이 좀 우리 군사 좀 백제 때리게 좀 군사 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고장왕이 그럼 너 군사 원하면 니네 영토 좀, 니네 가져온 거 있잖아, 영토 좀 내놔 했는데 김춘추가 안 줄 거야 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춘추가 고구려에서는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당나라 해가지고, 멋있는 당나라 형님, 우리 좀 백제한테 지금 복수 좀 하고 싶은데 군사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형님 하니까, 당나라가 오케이 하면서 나단 동맹을 체결해요. 이 648년, 이 내가 심화표 준비한다, 이 648년 무조건 외웠어요. 이거 연도로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나단 동맹 648년 꼭 외우시고. 자, 그 다음부터 쉬워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랑 당나라가 마지막 싸우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만 외우면 됩니다. 참고로 백제가 멸망한 건
황산벌 전투, 뭐 개백이라던가 관창이 언급되고요. 고구려가 멸망한 건 평양선 전투예요. 자, 그리고 백제의 부흥운동, 백강 전투, 이것도 외워두시고, 특히 신라랑 당나라가 전투한 사례가 언급되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순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은데, 제가 사료를 통해 가지고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이게 심화편보다는 좀 더 기본편 알아두면 좋은데, 백제의 부흥운동 인물은 흑도복, 흑치상지, 도침, 복신,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인물은 고건한, 고현무, 건모장, 안대, 안승. 그래가지고 고구려 강성이 진다고 고건 안돼 가지고 고현무, 건모장, 안승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사실 이 유형을 내면은 사료를 활용해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 통일 과정과 관련된 사료를 활용해서 두 시기 사이를 내던지 순서형 문제를 내는 게 심화편이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시기형 문제도 낼 수도 있고 인물형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연두형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김춘추의 보정왕 군사 요청과 황산벌 전투 사이 역사 사실로 나랑 동맹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기형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언급한 이 고구려 부흥운동 인물 중 대표적인 게 누군가요? 고현무입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연도형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뭐 가령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가 언제인가 해가지고 백제 부흥운동 뒤에 고구려 멸망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게 다양한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심화편이 그 사를 더 많이 내다 보니까 훨씬 어려워요. 기본편의 경우에 그냥 키워드만 내다 보니까 쉬운데, 심화편은 사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삼국시대 통일과정 경우에는 일단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해요. 아니, 가끔씩 심화편 준비한 사람도 백제가 먼저 멸망했지 고구려가 먼저 멸망했지 헷갈렸는데, 백제 멸망 이후에 고구려입니다. 고백 아니고 백고예요. 백고. 그러니까 백고 무조건 기억하세요. 백고 하얀 마음 백고. 그래서 백고 먼저 기억하두시고, 자, 두 번째 심화편의 경우에는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왜냐면 당나라를 좀 고구려 도와준다는 명목하에서 당나라에 좀 침입 막기 위해 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서 그 전북 익산에 보덕국을 건립하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한 674년을 따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전북 익산도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전북 익산의 그 보덕국, 금마저에 보덕국을 건립했다. 금마저 지역에다.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요.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삼국시대 통일과정 유형을 크게 내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깊게 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전보다 문제 딥하게 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딱딱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고 이랬다면, 지금은 대야랑 전투랑 나라동맹 사이에 뭐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시기를 훨씬 더 깊게 줘요. 그래가지고 최근 심화편은 이거 더 어렵게 주다 보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거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윤충이 그 대야 성격해가지고 품석 같은 김춘추의 가족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춘추의 그 가족 없애버리니까 김춘추가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그 보장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보장왕에 가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보장왕에게 군사 좀 이렇게 좀 빌려줘가지고, 아, 저 복수하고 싶은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있거든요. 그 보장왕이 영토를 내놓았잖아요. 영토를 주면 군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영토랑 관련된 키워드가 이 중령 서북당이에요. 중령 서북당. 그래서 이 중령 서북당 나오면 김춘추의 보장왕 군사 요청이다.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 중령이란 키워드죠. 중령. 이 중령을 따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키워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초에서 이 중령이란 키워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중령. 제가 이 정도 강조할 정도면 이유가 있어요. 중령 외워두시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 실패해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김춘추가 당나 넘어가지고 나당 동맹을 648년에 맺고서 백제를 공격했다. 660년에. 그래서 이렇게 정답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김춘추의 보장왕 군사 요청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제발 당나라님, 당나라의 군사 좀 제발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당나라 태종이 당시 안시성 선조 때 발려가지고 빡쳐 있었는데, 당태종이 야, 역시 신라는 좀 아벌 잘하는 거 해가지고, 좋아, 군사 빌려줄게 해가지고 나당 동맹을 648년에 체결했고,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그 황산벌의 계백, 그러니까 이 계백은 백제의 장수예요. 그리고 이 황산벌에서 신라의 군사랑 싸운 이 황산벌 전투가 660년이에요. 가끔씩 이
계백이랑 더불어서 신라의 관창이라는 장수도 언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이거 같이 외워두시고, 자, 두 번째,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백제 부흥운동 위해 가지고 이 백강어기에서 외 군사를 만나가지고 당나라랑 나랑 연합군을 싸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백강이 언급되는 사료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계백이라던가 이 황산이 언급됐으니까 황산벌 전투이고, 여기서 백강어기에서 외나라랑,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외 백제 부흥운동 유민들과 더불어서 나당 연합군이 붙은 게 백강전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의 663년 백강전투이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나당 동맹, 백제 멸망,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여기서 평양성 방에 평양성 밖에 도착해가지고 평양성을 포위하고 당시에 보장왕과 난검 등을 붙잡아가지고 보장왕을 항복시킨 평양선 전투 668년, 이때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고구려 멸망했고, 자, 네 번째,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 해야죠. 고구려 부흥운동은 여기 봐봐요. 건모전, 제가 뭐랬어요?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진다고 고건 안돼 해가지고 제가 고연무, 건모잠, 안승 외웠죠.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순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나라동맹,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매소성 전투, 추가적으로 기벌포 전투가 매소성 전투 이후에 발생해가지고 이걸 끝으로 삼국이 통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참고 답은 여기서 이 고구려 멸망 이전에 이걸 했으니까 정리하면은 이렇게 순서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답은 여기서 뭐 고구려 멸망 전에 백제 부흥동 했으니까 633년, 그리고 답은 여기서 가, 나, 라 다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강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참고로 문제 추천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부적 오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느 기출이 어디서 제가 출처를 가져온 건지 적어놨으니까 앞으로 회차에서도 이런 식으로 참고해가지고 좀 세부적 오답하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이거 다 해설 있으니까 이 블로그 해설 참고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강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